오늘도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종목을 가지고 돌파 매매, 그 중에서도 구름대 돌파 매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한라 IMS입니다. 조선기자재주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선 분야에서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납품하는 협력사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다. 반면 컨테이너선 같은 범용 선박 관련 회사와 부품 교체 주기를 맞추지 못한 협력사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선박 내부 배관 모듈을 뜻하는 파이프 스풀 전문업체인 동화엔텍의 지난해 매출은 2,9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8억 원에서 333억 원으로 60% 급증했다. 다른 파이프 스풀 기업인 동방성기 매출은 2023년 273억 원에서 지난해 357억 원으로 30.8% 증가했다. 파이프 스풀은 선박 설계도에 맞춰 연료와 냉각수, 가스 등이 오갈 수 있도록 배관을 공장에서 사전 조립하는 모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이나 인도 등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액화 천연가스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선 기술력이 특화된 국내 기업이 아직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LNG 선박용 패널을 만드는 기업도 급성장했다. 한국카본의 지난해 매출은 7,4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했다. LNG 선박용 보랭제를 만드는 동성화인텍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각각 11.9%, 35% 늘었다. 선박용 엔진 밸브를 제조하는 KSP는 지난해 853억 원의 매출과 138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납품 주기가 맞지 않은 부품사는 부진을 겪었다. 배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생산하는 KT마린은 전년보다 21% 줄어든 34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22년 77억 원에서 지난해 9억 원으로 88%가량 떨어졌다. BWTS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비상장사인 테크로스의 2023년 매출은 1,8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345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급감했다. BWTS는 선박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배 안에 채워넣는 평형수를 소독해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한 25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가운데 한국 제품이 9개일 정도로 국내 업체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와 BWTS 수명이 비슷해 납품이 끝난 뒤엔 배를 다시 수주하기 전까지 BWTS를 납품하기 힘들어 유의미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부가가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실적도 우하향했다. 선체에 부착되는 철 의장품을 제조하는 일승은 지난해 매출 518억 원을 기록했다. 2023년보다 2.3% 줄었다. 파이프 스풀 실적은 늘었지만 철 의장품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액체 측정기 등 단순 선박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미부는 매출이 2023년 300억 원에서 지난해 260억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다. 패키징 솔루션으로 반전을 꾀한 기업도 있다. 한라 IMS는 평형수 처리 장치를 비롯해 선박 레벨 계측 장치, 밸브 원격 제어 장치 등을 포함한 통합 제어 관리 솔루션을 내세워 매출을 늘렸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2% 증가한 1,042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 중 해외 수출은 7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한라 IMS는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독자적인 자동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강소기업으로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밸브 원격 제어 시스템, 레벨 측정 시스템 등을 전 세계 70여 개국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과 더불어 무엇보다 미국이 중국 조선업계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할 경우 우리 조선업계 일감이 늘어날 거란 관측이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LNG 수출업체 벤처글로벌의 공격적 LNG 운반선 확장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중국 조선소가 내수 물량으로 포화 상태인데다 미국의 대중국 선박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발주 추진간 중국 조선소는 배제될 전망이다. 하반기 이후 국내 조선소들의 본격적 수주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O가 해양환경보호위원회 83차 회의를 통해 확정한 선박 온실가스 관련 부담금도 국내 조선업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5,000톤 이상의 선박은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GHG에 대해 톤당 $100에서 $380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공식 채택돼 내후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건조 시간 등을 감안하면 현 시점부터 발주되는 선박은 해당 규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신규 규제 도입으로 선박 정비 교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 만큼 조선사는 물론 엔진 공급사 등 관련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이 덕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미국 무역대표부의 중국 조선업 제재 조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 조선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등록된 전 세계 선박 97%의 규제를 관장하는 IMO의 이번 조치는 한국 조선업 밸류체인에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호재라며 조선사의 경우 당연히 친환경 엔진을 장착한 선박 발주 증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엔진사 및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우리에게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입니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 섹터입니다. 대장주들도 모두 조정 후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주들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입니다. 특히 기자재 중에서 옥석을 가려 투자를 해두면 중장기적으로 크게 수익이 날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한라 IMS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마무시한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21선 안착 이후 테마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테마선 돌파 이후 저항에서 밀렸지만 5일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구름대가 두껍더라도 구름대를 돌파할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거래량이 빵빵 터질 때 구름대 돌파가 나옵니다. 둘째 조건은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할 때입니다. 스파이더 패턴은 가장 좋은 상승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5일선이 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5일선을 타고 잘 올라가다가
121선 저항과 구름대 저항에 가로막혀 급락이 나왔습니다. 121선과 구름대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이 한 번 더 확인되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많은 개미들이 털고 나갔을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큰오빠 캔들이라고 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즉 급반등의 신호가 되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동시에 돌파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돌파 신호이기도 합니다. 5일선이 깨어졌지만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구름대 돌파가 나왔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은 5일선이 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조정을 받을 때 5일선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21선에서 반등하는 경우에 계속 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1선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5일선을 올라타고 나서 5일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름대 돌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파이더 패턴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 패턴이 나왔을 때 5일선이 깨어지더라도 더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1선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21선 성애자라고 할 만합니다. 혹은 어떤 트레이더들은 5일선이 깨어질 때 매도하고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때 다시 진입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성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항 라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깔짝깔짝대는 것은 돌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돌파 신호가 보이질 않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엠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색 엠벨선을 매도 타점을 잡을 때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캔들들이 하늘색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을 하다가 캔들들이 하늘색 엠벨선 안쪽으로 들어설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승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3파가 모두 끝난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확실한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갈 때 들어갈 줄 알아야 하고 나올 때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스윙 매매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늘색 엠벨선이 캔들 밑으로 많이 내려와 안정적으로 캔들들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볼벤 하단선의 지지도 잘 받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지노선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주가가 여기서 더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마지노선에서 반등을 해서 21선 안착에 성공한 후 한번 테마선 근처까지 갔던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테마선의 저항을 받고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 21선 그리고 볼벤 하단선이 밀집된 자리를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평선이 밀집된 자리는 힘이 응축된 자리라고 했습니다. 힘의 폭발이 예고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 보입니다. 이중삼각 수렴이 보이시나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중삼각 수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삼각 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삼각 수렴은 개미털기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중삼각 수렴 상향 돌파 자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캔들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진 것이 느껴집니다. 뭔지 모르지만 꿈틀대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전 상황과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거래량에서도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거래량이 빵빵 터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전 거래량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매물 소화 과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캔들로 따지면 상승 추세가 좋을 때 양봉 중간중간에 하나씩 섞여 있는 음봉 캔들이 매물 소화 음봉입니다. 주포가 만드는 개미털기 구간도 사실은 매물 소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포는 길고 긴 기간 조정을 통해 개미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격 조정입니다. 과대 낙폭처럼 주가를 급락시켜 개미들을 놀라게 해서 개미들을 인위적으로 털어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미들을 털어내고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해야 다음에 주가가 가볍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저항 라인에서 가로막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해내야 합니다.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구간도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속합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을 갭으로 떠서 돌파를 하면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없이 돌파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 돌파가 나오기도 하고 5일선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5일선 돌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1선을 기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을 기준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만 21선 내지 테마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1선 자체는 우상향을 하고 있으며 테마선 역시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캔들 매매보다 더 좋은 매매법이 이평선 매매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캔들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대 돌파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동시에 뚜렷하게 121선을 돌파한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테마선과 121선 사이에 갇혀 있다가 오늘 돌파가 나온 것입니다. 즉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파 매매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타점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때 타점을 잡는 것도 돌파 매매입니다.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박스권 상단은 구름대 상단과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박스권 하단선은 테마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스권 상단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 매매 타점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을 때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박스권 돌파가 나올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패턴이 하나가 더 첨가가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얇아지는 지점에서 비교적 쉽게 구름대 돌파가 나온다. 둘째, 구름대가 다소 두껍더라도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 돌파가 나온다.
셋째, 스파이더 패턴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구름대 돌파가 나온다. 넷째, 구름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구름대 돌파가 나온다. 오늘은 네 번째 구름대 돌파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박스권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을 와리가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 와리가리 패턴이 보이면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체크를 한 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와리가리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과정이 매물 소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매물을 소화를 해야 돌파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꼭 숙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날개를 달고 주가가 날아가 버렸네요.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구름대 돌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구름대는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야 주가는 가볍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대 안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와리가리 패턴이 나오면서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낸 것입니다. 모든 표시들을 다 지우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구름대 돌파가 나온 자리가 두 번이 나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구름대 돌파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파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박스권에서 와리가리를 하다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구름대 돌파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뒤에서 돌파한 후에 더 많이 치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뒤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와리가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매도 물량을 소화를 했기에 더 힘있게 치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가 변동에 있어서 매물 소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통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건강한 조정 내지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야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트레이더는 박스권 돌파 매매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박스권이 지속될수록 더 좋게 봅니다. 그만큼 충분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트레이더는 신고가 돌파 종목만 찾아다닙니다. 위에 아예 매물대가 없는 종목을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또 어떤 트레이더는 신규 상장주만 노립니다. 신규 상장주는 악성 매물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물대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돌파 매매를 내주력 매매법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종류의 돌파 매매에 대해 다 연구를 해두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구름대 돌파 조건을 4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 돌파 매매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잔소리 같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딱 그만큼만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돌파 매매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 반등의 자리가 나왔습니다. 볼벤 하단선을 터치한 후 타닥하고 5일선을 올라타고 있습니다.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 것도 보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테마선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의 빨간원 부분에서도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 추세가 무너졌다면 테마선을 깨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 반대 상황입니다. 하락 파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승 파동 중간에 조정 기간을 거친 것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승 1파의 조정 구간이 끝나고 상승 2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2파의 조정 기간이 끝나고 상승 3파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은 이미 앞쪽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121선도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다가 최근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1선도 우상향을 하다가 약간 하락 추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121선과 241선이 거의 맞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두 선의 이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두 선이 맞붙어 있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이미 앞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중간에 음봉들이 섞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음봉들이 바로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건강한 조정을 통해 음봉으로 매물들을 소화를 하며 좋은 상승 기류를 탄 것입니다. 5일선이 깨어지기도 하지만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좋은 상승 기류를 탄 이유가 있습니다. 구름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름대 돌파가 나올 때는 구름대가 다소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승을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구름대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악성 매물이 많지 않은 구간이라 이렇게 가볍게 상승을 한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 중간에 기간 조정이 나온 것입니다. 상승 추세 자체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저항에서 밀려 조정이 나오면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험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점에서 윗꼬리가 계속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윗꼬리 두 개가 연속 출현을 하면 매도 신호라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파동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 주식입니다. 주가는 대중심리에 의해 형성이 되어집니다.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시장의 대중심리가 매도로 돌아서면 이렇게 하락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이 시작이 될 때 타점을 잡고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것입니다. 중장기 투자는 개념이 다르지만 스윙 매매는 치고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윙 매매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나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락 3파가 다 끝이 났나요? 끝이 났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끝났습니다. 끝에서 큰 오빠 캔들이 뜬 것도 보입니다. 타닥도 보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급반등을 한 후에 캔들들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볼벤 상단선이 박스권 상단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1선이 박스권 하단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름대에 갇혀 있는 형국입니다. 중요한 것은 박스권 하단선인 121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121선이 깨어지면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권 상단인 볼벤 상단선 돌파가 나올까요? 아니면 저항에서 밀릴까요? 원칙은 박스권 상단선을 돌파할 때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파 신호가 나왔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날 등장한 장대 음봉을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입니다. 이 캔들의 의미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이 캔들이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승 반전의 신호이면서 돌파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구름대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점에서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상승 반전의 신호로 등장하는 캔들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큰 오빠 캔들입니다. 타닥도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또한 하락 추세 끝에 등장한 도지 캔들도 상승 반전의 신호가 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도지형 캔들이 떴습니다. 하락 추세가 멈추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틀림없는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캔들들이 구름대를 터치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구름대라는 강력한 지지대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등장을 했습니다. 5일선이 살짝 깨지기도 하지만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타점을 잘 잡아내면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타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황금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구름대라는 강력한 저항 라인을 한번 돌파한 후 눌렸다가 구름대의 지지를 받고 다시 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늘 강조하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가 나온 시점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것은 시황이 한몫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직후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언급을 한 시점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차트는 뉴스에 선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뉴스가 터진 것입니다. 조선기자재주를 잘 살펴보시라고 작년에 이미 일찍이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1 코칭을 하는 분들에게는 특정 종목까지 일일이 언급을 했지만 영상에서는 조선기자재주 전체를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시황 파악과 차트 분석이 병행이 되면 이런 큰 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시황도 중요하고 차트 분석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생업에 바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딱 그만큼만 이 시장은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크게 나왔다가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조정폭이 클 때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언제나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구름대 돌파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급반등이 시작된 것은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및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에 따른 수혜가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업입니다. 앞으로 다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 종목을 가지고 깊이 있게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구름대 돌파가 나오는지, 그리고 구름대 돌파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공부가 많이 되는 차트입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